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의 첫 번째, 도서관을 이야기하다의 두 번째 편, 도서관의 비전과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그것의 두 번째, 도서관의 비전과 철학이 갖는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서관의 비전과 철학이 다 같은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같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결론으로 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서관의 비전과 철학은 모 기관의 비전과 철학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라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그 도서관의 비전과 철학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 도서관이 자기 비전과 철학을 만든다고 치자. 만들었다면 그것이 도서관 앞으로 미래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 구조와 관계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 기관 또는 커뮤니티가 있고, 그 커뮤니티가 지향하는 비전과 철학, 미션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미션은 지난번에 말했지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비전과 철학이 있으면 그 미션은 바뀔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미션과 비전을 뒤집어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관계 속에서 비전과 철학을 저는 제 상위 개념에 놓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미션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미션이라는 것을 굉장히 큰 개념에 잡아놓고 그것이 장단기적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가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큰 해석상의 문제이고 설명한 사람에 대한 용어 선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바로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잡는다는 것은 이 내용에서는, 우리의 설명 속에서는 비전이라는 것을 굉장히 크게 잡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미션을 정의하고,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단기적 목표를 갖는다. 단기 목표는 무엇이고 장기 목표는 무엇이다. 올해의 목표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잡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 기관이 갖고 있는 비전과 철학이 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바뀔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사람 역시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비전과 철학, 미션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사용하고는 어깨가 조금씩 달라진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큰 변화를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 기관이 어떤 비전과 철학을 갖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서관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고, 그것을 진행하고 그것을 집행하고 성취하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을 설계할 필요가 있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미션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이 있고, 그 대학의 비전 속에 그 지역사회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도서관의 비전과 철학 안에도 그 지역사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비록 대학 도서관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사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석상에서인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이 뭐가 있냐면, 모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어린이 박물관입니다. 어린이 박물관이라는 기관이 있고, 이 어린이 박물관이 내부 조직으로 어린이 도서관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 박물관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 박물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체험하고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사건, 어떤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갔으면 마지막에 도서관에 들렀을 때 그것을 보다 더 심화시켜주길 기대하고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조직은 어린이 박물관이 가장 큰 모태가 아니라 어린이 박물관을 수용하고는 더 큰 조직 안에 하나의 박물관이 조직이고, 이 박물관 산하에 어린이 도서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이 박물관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본 틀을, 문화, 그것도 아시아 문화라는 틀 속에서 어린이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었고, 어린이 박물관에 속해 있는 어린이 도서관 역시 아시아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기 어린이 도서관을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재밌는 것은 어린이 박물관에서 아시아 문화를 가지고 무엇인가 테마를 정하고 어떤 것을 전시하고 체험하고 있는데, 어린이 도서관은 그와 무관하게 자기의 본체도 어린이 박물관과 똑같이 그 상위 개념에다 놓고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그러고 독립적으로 아시아 문화와 관련된 어린이 책 동화를 수집한다든가, 아시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되어 있는 같은 주제, 같은 작가의 작품들을, 번역되어진 작품들을 모아서 전시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어린이 도서관이 자기 기본 테마로 삼았고,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이름 하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책들은 그냥 어린이 도서관, 일반적인 어린이 도서관과
다름없이 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게 옳은가에 대한 얘기와, 그랬을 경우 박물관은 왜 어린이 도서관이 필요로 할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두 기관 간에는 서로 이제 상생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죠. 완전히 별개의 기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도 그 상위 개념 기관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상충이 일어날 수 있고 좀 모순이 생기더라도 각자 독자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대학이나 어떤 기관에 속해 있는 도서관들은 그 기관의 이념과 철학을 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도서관이 왜 비전과 철학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이 예시가 적합한 예시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대학의 비전이 예를 들어서 지방 대학의 비전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고, 글로벌하고 로컬과 다 병행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드는 것이고, 그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인재를 만드는 그런 비전과 철학을 갖고 있고, 그 교육과 연구와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새로운 미션들을 제공하고 있었다면, 이 도서관은 오롯이 어떤 목적, 즉 순수하게 교육과 연구에만 초점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고, 이 지역사회에 자기들 스스로가 헌신하거나 직업을 구할 수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도서관이 구축하거나 도서관이 하는 서비스들은 그 지역사회에 관련된 일들과 무관할 수도 없고, 또 지역사회에 있는 일꾼들이 이 도서관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 이 도서학교의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과 철학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는 제가 파워포인트에다 써놓은 것이 뭐냐면, 기관과 어떤 커뮤니티가 있으면 그것의 비전과 미션이 있고, 그 미션과 비전이 그대로 도서관의 비전과 미션으로 전이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꼭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도서관은 정의에서 움직이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도서관의 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저는 그냥 귀납적 설명으로 완결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가설적 접근이지만 하나의 리터러시라고 본다고 했고, 그 도서관의 정의를 리터러시라고 놓고 본다 하더라도 도서관은 그 정의의 틀 속에서 그 자기 모 기관이나 커뮤니티의 비전과 역사, 비전과 철학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기의 비전과 미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왜 도서관에서 비전과 미션이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 같진 않지만, 제가 학생들 실습을 나가도 똑같은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사서 선생님 만나면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보통 실습을 내보내면 기관들은 그 실습 온 학생들에게 귀찮은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사서가 부족하고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도서관은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그 허드레 일 같은 것들, 뭐 쉽게 얘기하면 장서 점검을 해서 책을 옮긴다든가 재배열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을 학생들이 오면 가끔 부탁하기도 하고 학생들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게 틀렸느냐 맞았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와서 약간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현장 도서관을 나가서 해야 할 일들이 저런 것들인가? 물론 모든 사람이 항상 고상하고 자기의 뭐 철학과 이념만 따져가면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할 때 항상 예를 들어주는 것이 변호사 얘기를 합니다. 혼자 일하는 변호사가 자기는 변호사라고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손님에게 변론을 하겠다면 그 변호사는 망합니다. 자기가 전화도 걸고 전화도 받고 자기 사무실 청소도 하고
운전도 하고 판례도 뒤지고 그리고 자기가 변론을 만들고 법정에 가서 변호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자기 일이기 때문에 자기 고유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점점 힘이 생기고 경력이 붙으면 더 많은 사람을 뽑게 되고 역할 분담을 했을 때 변호사는 독립된 자기 변론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고, 동료 변호사를 같이 뽑았을 때는 동료 변호사와 그것을 반분하는 것이 옳다. 즉 반분한다는 건 딴 게 아니라 변론 업무에 그래서 민사냐 형사냐 나눠서 하는 것이 옳지, 내가 고참 변호사니까 나는 변론 업무를 맡고 너는 이제 들어온 변호사니까 참소를 하거나 뭐 운전을 하거나 자료를 찾아라. 그래서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들은 조직 자체가 행정구조를 갖다 보니까 그것이 약간 위배되기도 합니다. 뭐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일어난 이유가 도서관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철학, 자기 정체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서에게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실습하는 학생이 오면 꼭 필요하지 않는 한 자기 허들의 일을 시키기보다는 그 친구에게 그 사서가 속해 있는 조직, 커뮤니티나 기관, 그 다음에 그 도서관이 갖고 있는 그에 따른 비전과 철학, 미션을 설명해줘라. 그리고 학생으로 하여금 그 도서관을 관찰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용자를 만나기도 하고 도서관 여기저기 시설들을 쳐다보면서 과연 이 도서관은 자기들이 설정하고 있는 비전과 철학과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그것을 갖고 토론을 해라.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시각에서 막 대학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뭐 전문성이라고 할지 그 교과서적인 지식과 교수들에게 들은 얘기들을 가지고 사서와 자기들의 입장을 얘기해 줄 것이다. 사서는 가만히 앉아서 다른 어떤 그래도 같은 계열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지던 그 식견, 그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달받는 저로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학생들은 그 사서에게 굉장히 존경심을 가지고 아, 도서관 산업이 이렇게 의미 있고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용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자부심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서들조차도 우리 도서관의 비전과 철학이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하려다 말았던 그 예시 부분을 하나 나중에 보여드리면서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비전과 철학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옳은지, 내가 갖고 있는 비전과 철학이 진정 제대로 표현된 것인지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거죠. 도대체 이 대학의 비전은 무엇이고 이 대학의 미션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짓궂은 질문들을 합니다. 너는 아느냐? 심지어 질문한 저조차도 그냥 넘겨짚어서 물어볼 뿐이지, 그럼 너는 알고 있느냐? 그랬을 때 저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겠다는 것도 저희 대학에,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의 건학 이념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미션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의 도서관을 들어가 봤습니다. 여전히 우리 대학 도서관에는 비전과 미션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도 뒤져봤습니다. 모 대학은 대학의 건학 이념이라든가 대학의 비전이라든가 미션에 대한 얘기도 하고, 도서관도 도서관 나름대로 자기의 비전과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치하지 않는, 왜 이런 비전과 미션을 가졌는지 이해가 안 가는 대학 도서관도 있었고, 또 그 대학이 갖고 있는, 자기 모기관이 갖고 있는 비전과 미션에 철저하게 수용하는 그런 비전과 미션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런 비전과 미션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행동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지에 대한 큰, 어떻게 보면 하나 기준점이 나오게 되고, 기준점이 생기면 내가 움직이는 방향성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어떤 목적성, 이런 것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저지르더라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얘기로 생각합니다. 도서관에서는 무엇이든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 다만
그것이 왜 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 중심만 가져라. 그리고 대표로 예를 들어준 것이 텃밭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도서관이 텃밭을 왜 운영하지? 라고 쳐다보면 정말 황당하게 그지없습니다. 책도 아니고 지식을 전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노동을 통해서 채소를 가꾸고 그것도 다 수확해서 가져가는 그런 일들을 왜 도서관이 지원하는가 라고 보면 의미 없는 짓이지만 뒤집어 놓고 도서관은 큰 개념, 큰 정의가 리터러시라고 놓고 본다면 텃밭을 운영하는 것이 농사를 집대성해서 농사로 돈을 버는 재화를 획득하는 일도 아니고 이것을 직업으로 갖는 일도 아니고 취미로 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아. 왜? 도서관에서 제공해주는 공간이 영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텃밭을 제공하는 것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텃밭이라는 것, 자연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유기농 재료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소중함이라든가 그 노동의 가치라든가를 배울 수 있고 그것을 더불어 채소를 수확하고 그것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민정신도 만들 수 있다. 그런다면 도서관 자기 정의는 리터러시라면 그런 것들이 그럼 노동을 통해서 하는 것이 과연 도서관의 일이냐? 그렇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도서관이 그 다음에 해줄 일이 뭘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서 선생님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텃밭에 관련된 책들을 뒤져봤다. 그걸 비치해주기 위해서. 근데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 그래서 도서관에 해주는 것들이 그건 굉장히 수동적인 서비스다. 진짜 진정 서비스를 원한다면 텃밭이라는 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틀 속에 농사라는 것과 또 농사와 이 지역사회와 또는 우리가 말하는 자연 친화적인 얘기라든가 생태라든가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가치를 찾는 작업들과 그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재분류해서 소위 새로운 컬렉션, 큐레이션이라고 부르죠. 새로운 컬렉션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지식을 확장하고 자기의 인식, 자기의 어떻게 보면 철학들을 조금 더 공고해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 강사를 모셔다가 텃밭에 관련된 또 그와 유사한 행위들에 관련된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또 텃밭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일지를 쓰게 함으로써 궁극에 내후년 되면서 그 일지가 그들의 지식자원으로 환원되어지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자원을 생산하는 작업까지 이어진다면 굉장히 이용자들이 좋아할 것이다. 이게 제가 비전과 철학, 미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텃밭이 우리 비전과 미션에 맞지 않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애써 어떤 걸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면 그 비전과 자기의 미션으로 승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도서관이 그 비전과 미션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제가 대학에 있기 때문에 대학의 일을 하나 쓴다면 우리 대학의 번화 개념은 진리, 창조, 봉사입니다. 그리고 대학의 비전은 진리로 행복한 세상을 밝히는 학문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학은 세 가지 미션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창의적인 사람이 되자, 감성적인 사람이 되자, 함께하는 사람이 되자가 대학이 추구하는 비전과 미션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융합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감성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인문 역량, 문화 예술 역량, 놀이 역량이 필요하다. 그게 미션들이겠죠. 함께하는 사람에 위해서 자기 설계 역량이 있어야 하고 시민 역량이 있어야 하고 글로컬 역량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미션입니다. 그럼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도서관은 어떤 비전을 가지면 좋을까? 비전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짧은 시간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새로운 지식 문화를 만들어가는 도서관, 지역 문화와 함께하는 도서관. 그게 제 비전입니다. 새로운 지식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간에 가졌던 지식 문화, 우리가 가졌던 지식 세계, 우리가 가졌던 도서관의 기존의 서비스에서 좀 더 다른 서비스, 새로운 일꾼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를 개선하겠다. 이런 것이 1차적인 우리의 비전이고 목표가 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식 서비스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 문화와 같이 성장하겠다는 것을 함께 하겠다는 것은 그들과 같이 성장하고 그들에게 갖고 있는 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하겠다는 것을 우리의 미션으로 삼아보면 어쩔까?
물론 이 자체가 완벽한 것도 아니지만, 물론 개인이 이렇게 툭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서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 지역사회 또는 우리가 그런 모 기관의 비전과 철학을 숙지하고 그것을 우리의 비전과 미션으로 재해석해서 만들어갔습니다. 자기의 방향성과 자기의 어떤 중심점을 만드는 작업들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주장하면서 오늘 얘기를 마감할까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도서관의 비전과 철학 얘기를 이제 하고, 그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도서관을 이야기하다 이제 마지막 편 2개, 도서관의 기능과 목적, 도서관 조직과 운영, 이 얘기를 이제 다음에 할까 합니다. 기능과 목적은 그것을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능을 개발해야 하고 그 기능의 개발의 목적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고, 마지막 이제 우리 도서관 조직에 대한 얘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전과 미션과 크게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도서관이 좀 더 원활히 움직이고 좀 더 색다른, 좀 발전적이고 창의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는가, 이런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